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이끌 신항만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의 운용 수익률을 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나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4만여의 심술 없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무난하게 보냈는데요. 오히려 막판에 상승폭을 늘리면서 187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김종성 기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16포인트, 0.66% 오른 1871.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의 소비 판매 부진 등의 소식에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등락세를 거듭하다 장 후반 프로그램 매수세가 급속히 유입되며 상승세로 방향세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7일로 예정돼 있던 그리스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여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72억 원, 1,818억 원을 사들였지만 개인은 2,765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8,45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건설, 철강금속 등이 2% 이상 올랐는데요. 반면 의료정밀, 전기전자, 종이목재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포스코가 2.31%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LG화학, 신한지주, 현대중공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대규모 해외 수주를 따낸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강세를 보였고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도 오른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사분기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35개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약 60조 8,204억 원으로 지난해 4사분기 53조 3,593억 원보다 13.98%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6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개 상장사의 평균 현금성 자산 보유액도 957억 원으로 지난 4사분기 840억 원보다 1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을 말하는데요. 기업 현금성 자산은 지난 2009년 말 41조 6천억 원, 2010년 51조 8천억 원, 2011년 54조 3천억 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경제조사 파트팀장은 각 기업들이 뚜렷한 방향이 없는 세계 경제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위기 때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늘리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 5,36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4사분기 2조 7천억 원보다 30%나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국민연금이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 한국형 헤지펀드 컨퍼런스에서 수익률 제고와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헤지펀드 투자를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실사 능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기금 중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국민연금이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연기금이 대체 투자 상품에 20% 이상 투자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8%, 금액으로는 27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투자 여력이 많다는 것이
전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전 이사장은 또 헤지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되 다양한 투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형성 초기부터 기관의 참여가 늘면 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략 헤지펀드가 생겨나 다시 기관 수요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에 7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민연금은 78조 원의 여유 자금 중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각각 6조 6천억 원, 국내 채권에 54조 원, 해외 채권에 1조 4천억 원, 그리고 대체 투자에 9조 5천억 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손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제 혈관 속에는 민주, 민생 통합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고문에 이어 문재인 상임고문이 17일, 정세균 상임고문이 24일, 김두관 지사가 다음 달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여서 앞으로 급속하게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이끌 신항만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방파제 3.5km와 부도 18선석을 개발해 컨테이너 30만 개를 포함 연간 1,729만 톤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으로 3조 764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2만 2,4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의 운용 수익률을 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채권에서는 5%에서 6%의 양호한 수익을 올렸지만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는 각각 마이너스 10.15%, 마이너스 6.97%의 적자를 낸 것이 수익률 급감의 원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21%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09년 10.84%, 2010년 10.57%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나 내렸습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Baa3로 3단계 내리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Baa3는 투자 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것입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으면 정부 부채가 더 악화된다며 구제금융을 지원받더라도 스페인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가 강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1달러 57센트 하락한 93달러 84센트로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이 지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92%에 육박했지만 소비 판매 실적은 2달 연속 하락하는 등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 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예금자에게 꺾기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다가 금융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 동안 시중은행에 총 53건의 제재를 내렸으며 348명의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 외환,
기업, 시티은행은 각각 5건씩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형은행에서 편법, 불법 영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이 신사업 확대를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새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최지성 부회장을 새 사령탑으로 만든 미래전략실의 활동과 맞물려서 앞으로 삼성의 신사업 강화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김응록 기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그룹이 신기술 확보를 통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새 사무소를 설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에는 벤처 투자 업무를 하는 삼성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삼성벤처투자는 삼성 계열사들의 미래 기술을 발굴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 삼성벤처투자가 최근 미국 동부 지역에 추가로 해외 사무소 개설을 결정하고 전문가 영입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지역은 뉴욕이나 보스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 측은 이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인력 확보 작업에 나선 상황인데요. 해외 사무소의 경우 본사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이 적합하다는 것이 삼성 측 설명입니다. 삼성 측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적고 우수한 한국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인재 영입 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벤처투자는 이미 미국의 샌호제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데 추가로 더 내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삼성벤처투자는 현재 100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조합을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 도쿄와 영국 런던, 미국 산호세 등 3개국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신기술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 산호세 사무소의 경우는 신기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을 탐색하고 투자하는 거점입니다. 삼성이 산호세 사무소 외에 미국 내 추가 조직을 꾸리는 것은 결국 서부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머무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미국 전역의 우수한 기술 벤처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는 셈입니다. 삼성 측 역시 미국 동부 지역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나 미디어 관련 기술의 특장점을 지닌 벤처들이 많다며 개소 배경과 함께 투자 관심 업종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벤처투자는 최근 4-5년간 해외 투자 비중이 전체 70%에 이를 정도로 해외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 미국 조직을 추가해서 해외 탐색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최지성 부회장이 미래전략실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이른바 2기 신경영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신기술 확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최 부회장이 최근 삼성 미래전략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발맞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 실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당시에 삼성벤처투자에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자 단행을 결정한 주인공입니다. 삼성의 역대 투자 조합 중 최대 규모인 신기술 투자 조합 21호와 22호가 바로 이 같은 최 부회장의 의지가 담긴 펀드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종균 사장 등 삼성전자의 최고위급 경영진이 지난 11일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를 잇따라 찾아서 윤망벤처를 탐방했는데요. 이 역시 신사업 강화에 대한 최 부회장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업계의 평가를 들어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역할 자체가 그룹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그룹 계열사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의 의지에 따라 계열사들의 신사업 투자 방향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 부회장이 그동안 업무 과정에서 과감한 돌파력을 보여줬고 또 신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포함해서 삼성의 신사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응록 기자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 한마당이 내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 24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해 1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상생 장터가 열립니다. 또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과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 설명회, 자산관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포르쉐는 신형 포르쉐 박스터를 공개하고 국내 정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박스터는 포르쉐를 대표하는 356 넘버원과 550 스파이더를 계승한 양산형 모델로 오픈톱 2인승 스포츠카입니다. 2.7리터 6기통 직분사 엔진이 탑재돼 265마력의 힘을 자랑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5.7초로 스포츠카 특유의 속도력을 갖췄습니다. 가격은 7,850만 원으로 6단 수동 기어박스가 기본이며 7단 기어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내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삼성전에 대학생 1,000명을 초대해 2012 두산 인프라코어 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학생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참가자들에게 도시락과 기념품을 주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두산 베어스 유니폼과 음료 기프트콘 등도 선물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사업인 드림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멘티와 멘토 40여 명도 초대됐으며 멘티 2명이 시구 시타자로 나섭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인 하나은행, 외환은행과 공동으로 여수엑스포로 떠나는 건강한 여름휴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두 은행은 여수엑스포 관람권 2만 장을 구매해 거래 고객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여수 인근에 살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엑스포를 관람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소외 계층에게도 입장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